안녕하십니까. 5월 26일 오전 11시를 넘기는 시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어제 이용수 할머니가 대구에서 한 기자회견의 현장 속보 뉴스를 보고 많은 감상을 가졌으라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이 나라에 부끄러움을 팽개친 자들이 입속 챙기고 출세하고 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는가? 우리는 그들의 출세와 입속 챙기는 것을 구경하는 단순한 구경꾼인 국민으로 전락했는가 하는 통전한 심정을 저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토로한 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5월 10일 취임한 이후에 이제 만 3년이 넘었습니다. 그의 시정 구호는 공정과 정의입니다. 귀에 못이 닿도록 우리 들었지요. 기회는 균등하며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롭다. 공정 정의를 부르짖는 이 정권 아래서 3년 동안 그 적폐가 쌓이고 쌓였어 부끄러움도 없이 천둥벌거숭이처럼 정신대와 종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앞세워가지고 앵벌의 짓을 하면서 돈 챙기고 장관하고 국회의원하고 하는 이 세태에 대해서 우리가 탄식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신대 대책협의회, 정의기억연대 이 두 단체는 아직도 존립하고 있습니다. 이 두 단체가 존립하게 된 도덕적 근거는 정신대 종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주춧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할머니들이 지난 30년 동안 이 조직을 운영해 온 꼭지점에는 윤미향 그룹들이 입속 챙기고 출세의 도구로 할머니들을 이용을 했다. 따라서 2008년에 작고한 신미자 할머니 그리고 이번에 이용수 할머니가 대표적으로 그들이 당했던 일들을 30년 동안 당했던 일들을 그 부정부패상을 정당하게 폭로하였기 때문에 모든 도덕적 정신적 기반이 어제로서 완전히 허물어져 버린 것입니다. 윤미향 씨는 지난 30년 동안 정신대와 종군 위안부 할머니들을 보호하고 그 억울함을 선양한다고 하는 그 명분 위에서 이걸 성역화해 버렸어요. 아무도 그 내부를 들여다보지 못하게 하고 불간섭하게 했어. 그래서 그 공로를 인정해 가지고 여당의 민주당이 위성정당 비례대표 7번 당선 안정권에 배정을 해 갖고 그가 국회에 입성하도록 만들었습니다. 29일까지 그가 사퇴하지 않으면 30일 날 국회에 등원해 가지고 선서하고 의원직을 수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는 정대협과 정의기억연대의 도덕적, 정신적, 역사적 기반이 무너져 내린 이상 그는 국회의원의 자격도 당연히 상실됐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이러함에도 윤미향 씨가 계속 뻗대고 5월 30일 국회에 등원해서 국회의원 신분으로 검찰 수사 등에 대해 방어막을 치려고 한다고 한다면 아마 하늘이 노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어제 이용수 할머니의 그 절규, 기자회견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절규, 평생에 피 맺힌 한울분 절규, 그 절규를 보고도 태연하게 모든 것은 진상규명이 된 이후에 판단할 문제다. 저는 이해찬 대표와 민주당의 실세 그리고 청와대 핵심 권력에 있는 사람들에게 묻고자 합니다. 진상규명 후에 어떤 조치를 하겠다? 진상규명 후에? 그럼 진상규명은 검찰 수사 그리고 일부 기소 그리고 재판도 1심, 2심, 3심 대법원까지 확정돼서 그래서 그 진상이 확인된 후에 의원직을 어떻게 하겠다? 그런 뜻입니까? 그대들은 한명숙 사건에서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나 형을 살고 난 콘크리트처럼 굳은 사건도 이렇게 가짜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윤미향에 대해서 진상규명이라는 거 어느 단계를 말하는 것입니까? 진상 다 드러났잖아요. 신미자 할머니와 이용수 할머니의 피 맺힌 절규 그것이 곧 진상이며 그것이 곧 윤미향이 디디고 섰던 정대협과 정의기억연대의 기반이 허물어졌는데 더 이상 뭘 요구하는 것입니까? 그대들은. 윤미향 씨는 부끄러움을 완전히 팽개친 사람입니다. 두 가지.
닷새 전인가 불시에 이용수 할머니 거처를 찾아가고 무릎을 꿇고 용서해달라. 그러고 나와서 기자들에게 할머니가 나를 용서했다. 그런데 어제 기자회견장에서 이 할머니가 말씀하셨지요. 원치 않은 순간에 불시에 달려들어가 할머니 저 한번 안아주십시오. 그래서 안아주고 지난 30년 세월 생각하니까 불쌍하기도 해서 내가 눈물을 흘렸다. 그런데 나가서 내가 용서를 했다. 천만의 말씀이라고 얘기했지요. 이렇게 아주 간악한 발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수 할머니가 5월 7일 날 처음 기자회견했을 때 이 할머니가 치매기가 있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부끄러움을 팽개쳤을 뿐 아니라 그 이후에 모든 것이 드러난 이 마당에도 아주 간악하고 사악한 두뇌를 굴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사태를 방관하면 안 됩니다.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방관하면 이 사태의 최대 피해자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긴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5월 29일까지 윤미향 씨의 의원직을 내려놓도록 하는 일련의 조치를 민주당으로 하여금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대통령이 할 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어제 오후에 KBS 등 친정부 매체에서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이른바 한만호 비망록에 대해서 다시 이것을 점화시키는 특별 프로 또는 특별 뉴스를 방송하는 거 여러분 지켜보셨을 겁니다. 이번에는 어떤 내용인가 하면 같이 수감대에 있던 어떤 사람이 증언하기를 내가 검찰의 회유를 받고 사실과 다른 진술을 했다라는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 아주 대서특필하는 방송한 것을 아마 보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 그걸 가지고 대법원까지 확정된 사건, 그것도 대법원 확정 판결 당시에 대법관 세 사람인가 아직도 현직에 있는 사람들이고 그중에는 이른바 진보 성향이라고 인정되는 대법관들도 있었는데 그들이 연합부 재판에서 만장일치로 전원일치 판결로 유죄 판결을 내린 이 사건에 대해서 지금 그래 감방 안에 있었던 동료 수감자가 이런 말을 했다? 그래 그걸 믿고 이 사건을 뒤집어? 기가 찰 일이에요. 기가 찰 일이에요. 그리고 또 여전히 비망록이라는 게 한만호 비망록이라는 게 재판 과정과 검찰 수사 과정에서는 전혀 나타나지 않고 현출되지 않았다가 최근에서야 이게 어디 비밀 창고 또는 보물 창고에서 끄집어낸 것처럼 그렇게 계속 방송을 해서 국민을 현혹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어떤 국회의원은 국민은 비망록에 대해서 알 권리가 있다. 알 권리가 있다. 이게 황당한 발언으로 계속해서 한명숙 사건을 뒤집기에 불을 지르고 있습니다. 이름이 아주 어마어마하고 무거운 자리가 대한민국에서 대통령 빼고 국무총리입니다. 이건 우리가 조선조에서 일제강점기를 거쳐 공화정으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영의정, 조선조 시절의 영의정, 임금 밑에 만백성 위에 그래서 1인 지하 만인지상 이 국무총리를 영의정 정도의 지위로 간주해가지고 국무총리를 대통령 밑에 그리고 모든 국무위원이 1인 지하 만인지상의 자리 이런 관념이 있습니다. 어떻든 그런 무게에 있는 국무총리를 지냈다는 사람이 배후에 숨어가지고 나는 결백하다. 2년 징역형을 다 살고 나서도 나는 결백하다. 노무현 대통령 추도 이래도 측근들에게 나는 결백하다. 나서세요. 대한민국 국무총리를 지낸 사람입니다. 법조 기자실에 와서 기자회견을 하세요. 나는 이래해서 억울하다. 그래서 재심 청구를 한다고 얘기를 하세요. 재심 청구를 한다고 얘기하세요. 이러한 이유로 한만호 비망록이 이렇고 이러니 나는 정말 억울하다. 그러면 기자들 질문이 있을 거예요. 한만호 구자에서 나온 1억짜리 수표가 어찌하여 한명숙 씨 동생 임대차 보증금에 써야지는지 이런 질문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 그때 뭐 얘기를 하세요. 근데 그 말과 해명되는 거 아니니까 재심을 청구하세요. 뒤에 숨지 말고. 부끄럽지 않습니까? 뒤에 숨어가지고 국무총리를 지냈다는 사람이 나는 결백하다 이래갖고 민주당 사람들 앞세우고
친정부 언론 매체들을 앞세워가지고 비망록을 쳐들게 해가지고 나는 결백하다. 부끄럽지 않습니까? 비겁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기자회견 하시고 억울하다면 재심 청구하시기를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나라가 어찌하여 부끄러움을 팽개쳐버리고 천둥벌거숭이처럼 날뛰는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도 오르고 돈도 벌고 하는 이런 세상이 되었습니까? 2300년 전 맹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나라가 태평성대를 유지하려고 한다면 군주, 임금과 신하와 만 백성들이 부끄러움을 항상 깨닫고 통치하고 살아야 된다. 사람은 모름지기 부끄러움을 알아야 된다. 부끄러움을 알아야 할 때 부끄러워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 부끄러운 일은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우리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자로는 간단해요. 인불가 이무치 무치지치 무치이라. 부끄러움 없는 세상, 부끄러워해야 할 때 부끄러워할 줄 아는 사람들이 사는 세상, 그것이 태평성대다. 한 번쯤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볼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